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과수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면은 우리 몸의 뼈나 근육, 관절, 또 인대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곳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이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요. 이 혈관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또한 수축이 되고 경직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척추 질환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자, 오늘 생과수 건강클리닉에서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허리 건강, 여러분들의 척추 질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컴퓨터를 하잖아요. 이런 일도 그렇고요. 또 어머님들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허리가 같이 아파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80% 정도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단순 요통으로 며칠 쉬면은 좋아지고 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또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환자가 걸을 때뿐만 아니고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을 때조차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점점 지속되다 보면은 이 허리 통증을 피하는 반대 방향으로 허리가 휘어진다든지 또는 척추 관절이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거나 골반이 틀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척추의 밸런스가 깨지고 척추 질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기계도 10년, 20년 쓰다 보면은 탈이 나기 마련인데요. 우리 사람의 몸도 척추를 수십 년간 쓰다 보면은 디스크가 탈이 날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2 내지 3%가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치료나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80%라고 하셨으니까 일생을 살면서 이제 5명 중 4명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곧 12월이고 정말 한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추워지면은 감기 환자만 느는 게 아니라 척추 질환 환자도 같이 는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허리 통증이 심해서 척추 질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요즘같이 밤낮에 이게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우리 척추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고 또 긴장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며칠간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요즘 이게 막바지 단풍철인데요. 단풍을 하다 보면 단풍을 위해서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는 운동도 안 하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무릎 관절을 쓴다든지 또는 척추 관절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탈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산행해 보시면 이제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갈 때 쓰는 근육이 다르고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이 다른데요. 어떻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이러다 보면은 허리 근육이나 무릎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한 산행을 하시다 보면은 산행하고 난 다음 날에도 근육이 뭉쳐 있고 또 붓고 이러면서 잘 치료를 못하고 또 날씨도 춥다 보니까 계속 집안에 계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이 돼서 더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별히 자신의 몸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이제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들은 추위 때문에 근육이 경직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겨울 추위가 점점 심해지니까요. 척추 질환에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그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디스크, 협착증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좀 흔히 나타나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척추 질환 하면은 우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디스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또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척추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의사지만은 환자분들도 박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보다 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이나 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서 이런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그림의 왼쪽 편에 보면은 척추뼈가 있고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런 말랑말랑한 충격을 잘 흡수하는 완충 조직인 디스크가 있습니다.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런 디스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디스크 질이 나빠지다 보면은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태라는 막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안에 있는 수액이 삐져나와서 뒤쪽에 보이는 노란 척추신경을 눌러서 허리나 다리가 아프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디스크가 오래되면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들고 초기에는 한 부위만 나빠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위에 디스크가 나와서 네. 뒤쪽에 내려오는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여러 신경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세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네. 좌측편에 보시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까만 수액이 뒤로 밀려나와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하고 달리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나 또는 척추 관절이 두꺼워져서 앞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신경관이 좁아지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서 디스크도 있고 또 협착증도 동반이 되면서 척추 관절마저도 이제 나빠져서 척추 관절이 나빠지니까 척추뼈의 위쪽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덜렁덜렁 흔들리는 불안정증이 동반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네, 뭐 좁아지거나 튀어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경이 제대로 못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런 척추 질환 사실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그림 보신 것처럼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게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이 되는데요. 보통 형제병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협착증 다른 병이 아니고 네. 초기에 이제 우리 척추에 충격의 80%를 디스크가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요. 이런 디스크가 퇴행이 되다 보면은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앞쪽에 디스크가 못 받쳐주니까 뒤쪽에 척추 관절이 있는 부분에 충격이 많이 가다 보면은 그쪽에 굳은 살이 자라나는 것처럼 인대가 자라나고 뼈가 자라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되고요. 또 그게 더 심해지면 관절마저 망가져서 척추뼈가 움직이는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30대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크가 많은 반면에 네. 50대, 60대로 가면서 이렇게 중년층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고요. 60,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점차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이 더욱더 망가지는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질병이 결국 다른 질병을 불러오는 셈이니까 한 가지 질병이 있을 때는 초기에 치료를 빨리 하면은 다른 질병이 찾아오는 일을 좀 막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척추 질환 하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나 뭐 무릎 쪽에 통증이 있을 때도 허리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뭐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네. 또는 뭐 이렇게 오래 걷기가 힘들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계단을 우리 집에 계단이 많은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 하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의외로 척추 질환의 경우에도 이 척수신경이 허리에서 내려와서 가지신경이 엉덩이를 거쳐서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다 보니까 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 잘 아는 디스크,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극심한 허리 통증도 있지만 더 심해지면은 엉치라든지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까지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걷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오래 걷는다든지 하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몇 발짝 가시다가 조금 앉아서 쉬고 허리를 구부리면 좀 괜찮다가 네. 또 일어나가지고 걸으려고 하면 또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척추 관절도 굳어지고 뒤쪽에 있는 근육도 약화되면서 정말로 허리가 앞으로 굽어서 등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척추 후만증. 주위 분들은 누구 떼기 하니 허리 펴라. 자식들도 어머니 허리 펴세요 하는데 네, 맞아요. 정작 본인은 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돼서 답답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아프다고 바로 병원을 찾게 되진 않아요. 조금 있다 보면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을 보면은 나이가 드니까 허리 아픈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시곤 하거든요. 그래도 이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주의해야 될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뭐 병원부터 찾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것도 단순히 요통인 경우에는 뭐 며칠 쉬고 나면은 대부분 좋아지고 또 안정만 취하고 약만 먹어도 좋아지는데요. 이전하고 다르게 허리 통증이 2, 3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네. 또 처음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다리가 이제 아프다든지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렇게 동반이 되면은 이게 이게 단순 요통이 아니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가까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들이 심할 경우에도 늘 아프지가 않아요. 아플 때는 며칠 아플 때는 정말 너무 아파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픈데 또 며칠 지나면 괜찮으니까 아플 때는 병원 가야지 했다가 또 네. 괜찮으니까 아이고 나았는갑다 하고 그런 것들이 6개월, 1년, 2년 반복되다 보면은 병원도 진행돼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추위로 몸이 경직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순 요통의 경우에는 며칠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허리 통증이 2,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반복이 되거나 혹은 엉치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동반될 때는요. 그때는 병원을 찾아서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가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통증 겪고 계시죠? 허리가 한 번씩 아플 때가 되게 통증이 되게 아프거든요. 네. 허리가 다리가 아프고 또 오늘 왼쪽 다리가 막 아프고 다리 있는 데가 막 시리고 증상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좀 제법 됐는데 예. 병가도 안 되고 한 1년, 2년 이상 되셨어요? 네, 그 정도 돼요. 그럼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막 해도 뭐 어머니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보셨어요? 한의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뭐 네. 특별히 뭐 사진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어 보니까 뭐 어떤 병이다 이런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시던가요? 그런 거는 안 하고 허리가 조금 이제 무리 하지 말고 예. 그냥 무거운 거 들지 말고만 이야기했어요. 늘 이렇게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씩 좀 무리하거나 하면은 아프세요? 어떤 데는 무리 안 해도 허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네. 보통 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나 다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도 조금씩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오래됐다면은 이거는 뭔가 신경을 누르는 이런 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통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동반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머니 특별히 뭐 CT나 뭐 MRI나 이런 정밀 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예. 이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 3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있으면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무조건 수술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을 하면은 요즘은 좋은 기술들이 많아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이런 걸로도 나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성형술이나 또는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여러 시술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일단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거와 더불어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하는 것처럼 허리 근육이나 주위에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은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이게 충격을 분산시키고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럼 아까도 좀 허리가 또 아파가지고 또 네네. 좀 앉아있거든요. 앉아있는데 앉았다가 또 서면 허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어머니 근력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지 그거는 검사를 해보면 알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머니 치료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통증이 일단 1년 이상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요. 꼭 한번 빠른 시일 안에 병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아, 내가 2012년도 허리를 다쳤는데 척추뼈가 네. 10번 뼈인가 11번 뼈인가 그게 내려앉았다고 시술을 했거든요. 뼈 뚫는 거. 네. 주체 성형술 뭐 이런 걸 하신 뼈 시멘트를 넣는 시술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다 괜찮은다나 한번 오세요 했는데 예. 그 아래고만 너무 아팠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갔더니 뭘 괜히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디가 탈이 났었고 아무데도 탈 날 데가 없는데 그만서 부르더만 밑에 거 한 대만 더 하면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이고 또 해야 돼요. 그니까는 딴 분은 여기 밑에까지 쭉 다 했는데 그 이제 2대 하는 거 아주 묵을 극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 좀 많이 그래서 좀 서운했거든요. 예. 네. 그래 이제 집에 와서 큰 어디 다른데 좀 그거 잘 하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래 했는데 예. 우리 아들 친구가 또 병원에 있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제 그 병원이 잘 본다고 한번 가보라 해 갔는데 밑에 뼈를 하고 나면 또 그래야 된다 했어요. 예. 했는데 밑에 뼈는 지금 사방 가서 보이도 말을 하고 제일 처음에 할 때 신경이 누질려서 예. 이제 좀 마지막 수술이 한 분이 남았는데 예, 어머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힘든다 하더라고요 낫기가. 어머니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척추 압박골절이라 그래서 우리 등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부위에 있는 부위가 등뼈 11번, 뭐 10번 이런 부위고 이제 밑에도 또 나빠졌다는데 허리가 이렇게 S라인으로 되면 S라인의 가운데 부위, 변곡점인 그 부위가 부러지면은 이게 허리 충격을 되게 많이 받는 부위예요. 이렇게 내려오다 꺾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받는 부위라서 이게 그 부위에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하나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 2개, 3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어머니 하시는 것처럼 척추체 성형술을 하는데 보통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환자분들이 워낙 이거는 그냥 젊은 분들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는 뼈가 약하다 보니까 사소한 충격에도 시술 잘 해놨는데 밑에가 또 얼마 안 있어 부러져서 이게 뭐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가 할 때 한 번에 같이 하지 왜 이게 2번, 3번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어머니는 마음이 섭섭하고 그래서 또 불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딴 데도 가시고 하셨는데 일단 어머니 중요한 거는 이게 뼈가 부러지면 이게 뼈가 납작하게 찌그러들다 보니까 허리가 급속도로 앞으로 굽어요. 근데 이렇게 굽어 있으면 이 굽어 있는 걸 펴주려고 허리 근육들이 막 안간힘을 쓰다 보면은 이게 오래되면 이 근육이 말라 없어지고 또 이렇게 피부만 이렇게 드러나고 막 밑에 피하 조직도 많이 없어지고 되게 허리가 자꾸 꼬부랑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 요거는 계속 이렇게 계실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셔서 정말로 내 허리 지금 뼈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골밀도나 이런 골밀도 검사를 해서 내가 골다공증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고 요즘은 뭐 병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한 10분, 15분 하는 척추체 성형술 그런 시술 하고 나면 어머니 또 하고 나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또 옛날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은 또 회복될 수 있으니까 자꾸 참지 마시고 좀 가까운 병원을 좀 어머니 잘 아시는 병원 가셔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먼데 큰 병원으로 다 생겼거든요. 예.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인데 워이나 든다고 내가 안 갈라 해도 뭐 저런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부산대학병원 사망을 갔는데 신경이 제일 처음에 할 때 밑에 건 한 건 아무 말이 없고 제일 처음에 할 때 신경이 누질려가지고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요 가심, 새가심 예. 여기가 이제 얼른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고무줄이나 뭐 이렇게 딱
뻗쳐 일어났다가 예, 자꾸 예. 살살살살 허리가 이렇게 늘 앞으로 있으면 이렇게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예, 자꾸 폐나 이런 것들도 좀 안 좋고요. 또 뭐 무릎이나 이런 관절도 망가지고 하는데 일단 어머니 세상에 뭐 100% 고칠 수 없는 병은 없고요. 다 방법은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뼈 조각이 좀 나와 있더라도 비수술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넣어서 그런 눌려져는 있지만 신경 자체의 붓기나 염증 물질만을 없애주는 것도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환자분 증상을 호전시키고 생활하는 것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가는 게 좋을까 좀. 네, 어머님 지금 그 허리 다친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뭐 무릎이나 뭐 다른 척추 질환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병원에 가셔서 그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사님이 어디로 좀 어떤 데서 좀 가보는 게 괜찮다는 그런 지적은 좀 많이. 네, 그거는 저희가 방송 중에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후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랍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처음에는 골반 쪽이 아팠는데 네. 엉덩이가 아파서 서울 가서 MRI 찍으니까 허리에 4번, 5번이 접착이 되어 있다 하는데 네. 그래서 시술을 하라 해서 대구 가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았거든요. 네. 예, 3번 맞았는데 괜찮더만 지금 또 아파갖고 이제 발바닥도 아파. 예, 발바닥이 아픈 것도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만지면 감각이 떨어지고 혹시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예. 그냥 이렇게 디디면은 발바닥이 좀 아파요. 그 뭐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러던가요? 네, 허리에 뭐 4분, 5분이 접착증이라 하는데. 뭐 심하다고 그러던가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수술하지 말고 수술할 단계가 아니고 시술을 하라 해서 대구 가서 이제 주사를 3번 맞으셨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주사를 맞았는데 그 당시는 허벅지가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튕길 때는 좀 덜 아픈데 이제 오르막을 약간 올라가면은 허벅지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냥 많이 아픈데 지금은 이제 발바닥도 아파. 그래서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싶어서 그래 알고 싶었어요. 예, 뭐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정확한 어머니 말씀만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뭐 100%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힘들지만 우리 척추가 협착증이라는 게 이게 그냥 진단됐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몸은 계속 퇴행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대도 계속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디스크는 갑자기 큰 덩어리가 터져가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아프고 마비가 와가지고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협착증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신경이 눌려지더라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 그러다가 좀 아프다가 괜찮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머니 신경 차단술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보통 한번 하시더라도 또 몇 개월이나 몇 년 있다가 또 좀 아프면은 그때 신경 차단술을 몇 번 더 시행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술도 하면 안 되고요. 어머니 그거는 상태에 따라 틀린데요.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아프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신경 성형술이라 그래서 꼬리뼈 쪽으로 특수관을 넣어서 신경 주위에 약물을 넣어서 신경이랑 이 인대랑 황색 인대랑 들러붙어 있어요. 그런 유착을 없애주고 약물이 이 신경에 부어 있는 면 그리고 인대의 그 염증 물질들을 없애주는 그런 시술을 함으로써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머니 한번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 받은 병원을 다시 한번 가셔서 증상이 그 전보다 아주 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 더 신경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더 심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다른 그런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그때는 다시 한번 MRI를 찍어봐야 돼요. 찍어서 뭐가 디스크가 더 튀어나와서 그 이전하고 상황이 다른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약을 주는데 약을 먹으면은 막 얼굴이 붓고 막 그래서 약을 안 먹거든요.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저기 아프면 먹고 안 아프면 먹지 마라 이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데 어떻든 사람에 따라서는 약에 특히 뭐 이렇게 소염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몸이 붓고 또 평소에 자기가 위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흡수하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아플 때는 먹고 괜찮을 때는 안 먹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나는 아픈데 약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좀 위라든지 이런 데 부담이 적고 붓는 걸 좀 덜한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주사를 자주 맞아도 괜찮습니까? 너무 자주 맞는 건 안 되고요. 이제 신경 차단수나 이런 것들은 어머니 하시는 것처럼 한 번 맞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런 것도 그러면 1년에 뭐 한 달마다 이렇게 계속 맞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3번에서 뭐 5번 이상 맞으면 또 몇 달은 또 쉬었다가 맞으시고 그거는 어머니 상태에 따라서 맞아도 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예, 괜찮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나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 앞서서 이제 뭐 상담 전화에서도 뭐 수술을 오히려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수술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보통 척추 질환자의 한 95% 정도는 뭐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우리 알고 있는 거 신경 차단수나 이런 걸로도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5% 정도에서는 이제 그런 시술만으로도 이제 병이 경과가 더 심하다든지 다른 병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는 비수술적인 시술, 수술이 아닌 시술로 좋아지고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통 1% 내지 2% 정도로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수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가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대소변 장애라든지 또는 다리에 마비가 있어서 걷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옛날에는 수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비수술적인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많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소변 장애나 마비, 극심한 통증 같은 정말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수술을 하고 나머지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비수술적 치료법 어떤 방법이죠? 네, 비수술적이라는 거는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이렇게 병소 부위를 병변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이는 수술을 하지 않고 특수한 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요즘 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신경성형술, 꼬리뼈 신경성형술입니다. 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꼬리뼈에 조그마한 바늘을 삽입해서 그 바늘 안쪽으로 얇은 특수 카테터 한 1mm 정도 되는 관을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병변 부위의 신경 주위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한 후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특수 약물을 넣으면 이 약물이 신경 주위와 유착이 있는 부위에 흡수가 되면서 신경이랑 디스크, 신경이랑 인대랑 들러붙어 있는 이런 유착을 없애주고 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그 누른 부위가 벌겋게 염증이 생겨요. 네. 그런 염증을 없애주고 부어있는 신경의 붓기를 빼줘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받기 힘들다든지 또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힘들다든지 또는 병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수술을 하기 힘든 이런 분들에서도 한 10분, 15분 정도면 시술을 할 수 있고 금방 끝나네요. 예, 하고 나서도 바로 2-3시간 후에 안정을 취하고 바로 퇴원을 해서 직장 생활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할 수만 있다면 수술은 사실 피하면 좋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신경성형술로 나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자, 그래도 앞서 말한 1-2%의 경우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때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죠? 보통 가장 많은 질환이 이 요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막 10cm씩 많이 열고 막 근육을 박리하고 있는데 요즘은 미세 수술을 해서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수술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미세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명은 미세 현미경 하에서 레이저 수액 절제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손톱만큼 우리 1.5에서 2cm 정도
등 가운데에 피부 절개를 하고 안쪽에 근육을 이렇게 박리를 해가지고 신경 주위에 터져 나온 디스크를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10배, 15배 확대해서 터져 나온 디스크 조각을 미세하게 제거하고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이런 수술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출혈량도 좋고 정상 신경, 정상 근육, 정상 조직은 최대로 보존하면서 병만 이렇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짧고 하고 나서 한 3일 후부터는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고 나서 후유증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요즘 디스크 탈출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최신 수술입니다. 네, 수술인데도 30-4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차일피 미루게 되기도 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수술은 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완치는 안 될까요? 이제 뭐든지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따질 때 비수술이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이제 좋은 거고 수술이니까 너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면 그런 경우는 비수술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적인 경제적인 이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환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심하고 마비가 올 수 있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치과 치료를 환자분들에 설명할 때 치과 치료 설명을 많이 드는데요. 이빨이 조금 이렇게 썩게 되면 충치를 먹은 그 부위만 살짝 긁어내고 이제 레진을 하고 크라운이라는 이런 단단한 보철물을 이렇게 덮어주면 한 2-3주 정도면 치료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이걸 갖다가 2-3개월 참다 보면은 뿌리까지 썩어가지고 결국은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2-3개월 이상 하고 돈도 뭐 300~400만 이상. 그게 얼마 전에 제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 환자 본다고 바쁘다 뭐하다 바쁘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빨까지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도 초기에 디스크가 조금 나왔을 때 치료를 잘 하면은 나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안 하고 놔두가 마비가 와가지고 몇 년을 재활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 협착증이 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수술로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척추 관절이 망가져가 뼈가 아까 흔들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와서 결국 나사목까지 고정하게 되고 후유증이 남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믿을 만한 선생님 본인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의사들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선생님 말에 신용이 가고 또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족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준 게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충치로 끝날 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임플란트까지 할 수 있듯이 이 척추 질환도 간단한 시술이나 뭐 물리치료로 끝날 수 있는 거를 괜히 방치했다가는 큰 수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저도 실제적으로 그게 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한 동안 환자를 못 보는 그런 진료라든지 또는 뭐 돈을 많이 쓰고 집사람한테도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똑같은 척추도 이렇게 너무 망가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수술을 많은 분들이 겁내는 이유 중 아마 가장 큰 게 후유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뭐 더 아파졌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다른 증상이 생겼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들으면서 후유증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저도 환자들 진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도 요즘 뭐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고 또는 이런 의학 정보 프로그램도 많아서 보시고 아주 박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 하시더라도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또 뭐 되게 잘 알아서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에 귀가 솔깃하고 또 그런 정보일수록 사람이 귀가 이렇게 솔깃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의사로서 척추 전문의로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100명 하면은 1명, 2명 정도로 되게 작아요. 물론 의사도 신이 아니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후유증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척추 수술에서 오는 후유증들은 대부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몇 개월 후에 다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 수술이 옛날처럼 많이 열어서 하고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열어서 하고 이렇게 미세 수술을 하고 레이저를 쓰고 이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들은 생각보다는 작기 때문에 너무 수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는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달리 이 척추 수술을 해도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 궁금한 점을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허리에 신경을 누질렀다고. 여보세요? 네, 네. 허리에 신경을 누질렀다고 제가 한 3년 됐는데, 예. 네. 3년 됐는데. 아버님 병이 허리에 신경을 누질렀다고 제가 한 3년 됐는데, 예. 예, 예.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뭐 다른 허리에 때가 신경을 누질렀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술로 하면 그대에 가서 병원에서 예. 그래서 수술해가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고 수술 안 하니 낫다고 사람들이 다 아니 수술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네네. 그냥 앉아 있거나 누가 있거나 하면 아프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자는 전역으로 요 엉치가 궁디가 되게 막 부시고 아프고 막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 발목이 시큰거려서 강제 걸음을 못 걷겠어요. 예. 그 아버님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뭐 그냥 미세 수술을 하면 된다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뭐 나사못을 고정하는 그런 고정술을까지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세요.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요. 아버님 뭐 신경치료나 뭐 이런 것들 주사도 많이 맞고 하셨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수술 안 하고 하는 거 뭐 신경주사가 내가 수술한 데서 옷 갈아입고 그래갖고 주사 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네요. 옷 갈아입고 그거를 하고 나서는 조금 또 낫고. 괜찮다. 내가 또 그렇고 네. 그 병이 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심하더라도 신경 차단술, 척추 신경주에 약물을 넣어서 신경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고 하면은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3번 하고 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이 그대로 있지 않고 자꾸 노화가 되다 보니까 협착증도 더 심해지고 하면 이전에는 신경치료를 해서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뭐 6개월도 1년도 안 아프고 괜찮더만 요번에는 하고 나니까 뭐 한두 달도 안 가고 뭐 2, 3주도 안 가고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물에는 우리 신경들이 내성이 생기고 또 점차 병이 심해지면은 이렇게 유착이나 이런 게 심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아버님, 요거는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인지 안 될 경우인지 선생님하고 확실하게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고요. 아까 MR도 찍고 그랬거든요. MR도 찍고 그랬는데. 근데 제 나이가 76이거든요. 76인데 근데 이제 허리 아프고 나죠. 발목이 씌가지고. 발을 걸어 먹을 건데 그래서 춤을 맞고 해도 안 되고 무리해도 안 되고 하는데. 그게 왜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발목이 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님. 근데 신경이 눌렸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신경 성형술을 해서 신경의 붓기를 빼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신경주의 유착만 없애주는 걸로 해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분들에서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고 다음에 뭐 100% 완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한다 하더라도 또 아픈 통증이 있고 또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고 재활 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먼저 그런 비수술적인 연세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시고요. 그래도 정 안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척추 수술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 근데 어떻든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플 정도로 이렇게 병이 있는 거는 뭔가 시술을 하든 또는 수술을 하든 뭔가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지 계속 참고 있었다가는 어떤 큰 후유증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버님. 네.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가셔서요. 꼭 적극적인 치료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예, 저는, 한 4년 전에. 네. 예, 서울에 있는 K대 병원에서 허리 협착 수술을 했습니다. 네. 예, 수술 시간 한 7시간 걸리는데. 예, 그 이후에 몇 개월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고 이래 했는데 그 주치가 하시는 분이 그 지금 현재 정강이 밑으로 네. 발바닥이 굉장히 시려워요. 예. 예, 시려운데 병원 측에서 약을 몇 개월 먹고 그러면은 모든 그 혈액 순환이 되고 예, 예. 그 치료가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믿고 수개월 약을 먹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4년 된 지금 이 상태에도 다른 데는 뭐 통증이 있고 아픈 건 없는데 예. 정강이 밑으로 그 제일 편한 상태가 걸어 다니면 현상이 없고 예, 예. 앉았거나 누워 있으면 발이 시려워서 다음에는 잠을 청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 고정술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미세 수술 이런 쪽으로 하셨어요? 7시간 동안 척추가 협착 나사못도 이렇게 꼽고 하는 그런 수술을 하셨네. 예. 보통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병이 아주 심할 때 뼈도 흔들리고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척추 분리증이 있을 때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7시간 정도면은 되게 좀 큰 수술을 하신 거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신경이 많이 눌려져 있고 신경 손상이 왔을 수 있는데 신경 손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운동마비도 있고 또 감각이 뭐 남의 다리 같고 무디고 시리고 저리고 불에 댄 것 같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감각마비가 있고요. 네. 또 더 심해지면 이제 대소변 장애가 오는 자율신경계 마비가 있는데요. 네. 이런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운동마비나 이런 것들은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또 빨리 돌아오고 하는데 이 오랫동안 눌려지고 몇십 년 동안 눌려졌다 보니까 이 감각은 신경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에 들어서는 보통 수술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감각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척추에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척추에서 가까운 부위, 엉치나 이런 허벅지나 이런 부분은 빨리 돌아오는데 이렇게 무릎 아래쪽에 이런 데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혈류순환이나 이런 것들 또 신경이 재생되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조금 늦게 돌아와요. 근데 지금 4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물론 우리 전화하신 시청자분 마음은 되게 안 좋은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을 먹고 하면서 늦게라도 또 좀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고 뭐 앉아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뭐 걸어 다닐 때만 아프다니 그런 게 있는데 차차차 조금씩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은 그런 후유증들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병이 심한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처음에는 수술을 5시간을 잡고 들어갔는데 7시간 걸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지방에서 그 신경과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혈류 검진도 하고 이래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뭐 수술하면 100% 다 좋아질 줄 알고 또 했고 또 믿고 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뭐가 수술 잘못해서 그렇나 싶기도 하고 뭐 중간에 치료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도 드시고 하겠지만은 그 또 서울까지 가셔서 또 잘하는 병원에서 하셨는데 누구나 어떤 훌륭한 의사가 하더라도 조금씩은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차차차차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좀 저리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저희가 먹는 유론틴이나 이런 저림을 치료한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이라든지 또는 부위에 따라서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걸로도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방에서는 그 약을 계속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타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 저림이 조금 없어지도록 그런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 약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선생님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조금 높일지 적당한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조절해서 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고 앉았거나 누웠을 때 심한 이유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선생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뭐 여기 돗자리 깔고 뭐 앉을 수도 없는 정확하게 거고 직접 진단이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약물 치료를 좀 꾸준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아니 병원에 가가지고요. 그 검사를 해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이슬가락 하는 기라야. 그래갖고 저 걷는 상태가 좀 걸음걸이면 발이 저리고요. 엉치가 아프고요. 그냥 평상시 앉아 있을 때도 엉치가 아프고 그런 기라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싶었어요. 아픈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1년 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 디스크가 심하다고 그러던가요?
심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있으면은 심하게 협착증으로 갈 거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뭐 약물 치료 아니면 무조건 수술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디스크가 있더라도 디스크가 조금 누르고 있더라도 신경은 어느 정도 눌려지더라도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문제가 되는 염증이나 부어있는 신경이 붓기만 빼줘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 치료 아까 말한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열어서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허리 쪽, 옆구리 쪽에서 디스크 내로 삽입해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미세 집게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덩어리들은 홀륨약을 레이저라고 해서 특수 레이저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이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 시술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비수술적 치료 시술하고 이제 수술과의 또 사이에 또 더 전문화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뭐 디스크 협착증의 경우에는 인대가 자라나서 아주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디스크는 그 원인이 되는 병든 디스크 조각만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을 해야 될 것들이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인 걸로 많이 바뀌고 있고 수술을 안 하고 낫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치료를 좀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수술의 후유증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 척추를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재활치료라고 들었어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척추 보통 환자분들 수술하면 이제 끝, 이제는 아무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병이 있는 것 자체를 치료한 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한 게 척추 수술이지 그 주위의 근육이나 약해진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것도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약만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도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또 병원에서도 요즘은 특수 재활 치료로 도수 치료라 그래서 심부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이런 치료를 함께 해줘야만이 척추가 강화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허리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나이 들어서 허리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척추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평소에 그 원인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오랫동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목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공부한다든지 또는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TV를 보는 이런 습관들이 허리가 안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나 직장인들도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가급적인 허리나 목을 빳빳하게 펴고 일을 한다든지 또는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것도 좋고요.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뭐 다른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좌식 의자에 앉거나 네. 앉더라도 벽에 이렇게 가볍게 등을 기대서 바른 허리를 쭉 펴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요. 운동하라고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나쁜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과 운동인데 우리가 척추에 무리를 주는 운동 보통은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운동이 무리가 많이 갑니다. 네. 골프라든지 또는 뭐 스쿼시라든지 또는 우리 많이 하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척추에 좋은 운동은 이제 긴장을 풀고 가볍게 평지를 걷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도수 치료, 허리, 심부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운동이 좋고요. 그 외에도 수영이라든지 또는 가벼운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운동 그리고 자유형, 그죠? 저병 같은 거 말고요. 자유형이 좋다는 자유형이나 말씀이시죠? 평형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렇게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척추 전문의로서 이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빠져 있고 또 잘못된 정보에 귀가 솔깃하다 보니까 잘못된 치료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탈출해서 누르고 있는데 그 피부 주위에 온통 뜸을 들여가 화상을 입어서 염증이 생겨서 오히려 그까지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는 사람이 레이저 수술했다고 나도 레이저 수술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무조건 마비가 와도 나는 수술 못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한 자기의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척추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신체, 이 체력에 맞게 적당한 운동과 또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면은 건강한 척추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김장철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김장할 생각에 그 김장 후유증 벌써 걱정 많이 되시죠? 자, 김장할 때 제가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앉아서 김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벽에 기대서 앉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무거운 물건 드실 때는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눠 드시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